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노무현은 새집 증후군이 죽였다. 아니, 자살시켰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8년도에 퇴임을 해서 보니까 1년 반 정도 지난 2009년 중반 정도 2000 좀 찾기 어렵네요. 인터넷 정보는 많지만 언제 들어갔었는지도 찾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여기 있네요. 2009년 5월 23일에 돌아가셨는데 퇴임 후 1년 반쯤 지나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맞다. 노무현 대통령 죽이게 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다. 그렇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 죽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검찰 조사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거는 다들 국민들이 다 봤죠.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물론 자살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서의 어떤 촉매작용한 거, 촉매작용은 바로 새집증후군이 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이 들었냐?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자살을 하려고 창문을 열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 힘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에 검찰 조사도 받고 법원에 가서 재판도 받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새집 증후군이었대 때문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또 새집에 가서 또 겪었습니다. 계속 자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힘든 일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피고인은 아니고 반대로 원고였는데도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고 계속 머릿속에 이상하게 자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원래는 하면 개인의 어떤 병적인 부분은 원래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보통 정신과 진료 얘기는 안 하죠. 어쨌든 당시에 제가 계속 자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정도 전의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과를 갔어요. 가서 약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새 집에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도 약간의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 저도 옛날에도 그 새집 증후군을 겪은 게 생각이 났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혹시 이게 새집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성신과에 나 말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최근에 저는 계속 원인 불명으로 계속 아팠어요.
피부도 이상해지고 시커매지고 뭐 저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그리고 손끝이 되게 아픈 겁니다. 손끝이 되게 아프고, 병원에 가서 뭐 엑스레이야 당연히 찍고 MRI는 안 찍었습니다. CT 촬영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초음파 검사도 했어요. 모두 혈관을 갖다가 초음파 검사도 하고 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경동맥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혈관 약도 먹었어요. 그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그 약을 먹어도 아무런 차도가 없고, 수많은, 제가 뭐 정형외과도 가고 뭐 내과도 가고 뭐 많이 갔어요. 많이 가고 뭐 많은 그런 약도 먹고 뭐 했지만 차도가 없었어요. 야, 그래서 정말, 그리고 나는 얼굴도 계속 쭈글쭈글해지고, 물론 나이가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노화 현상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친구들도 다들 아프다고 하니까, 아, 이게 내가 아픈 나이가 이제 시작이 됐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계속 아프니까 저도 이제, 아, 수명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유튜브에 최근 며칠 동안 굉장히 많은 동영상을 올려놨죠. 그거 봤듯이 이 기계,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를 측정해주는 기계를 사서 측정해 한 결과, 아, 이게 이 문제가 내 내부의 건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외부 환경의 문제구나, 이 새집 증후군의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말이 좀 더듬더듬 하는데, 이거는 평상시에 제가 원래 더듬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전 동영상들을 한번 보세요. 거의 좀 바보 같은 동영상들도 있을 겁니다. 거의 굉장히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최근 한 1년 정도는 진짜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게 코인 때문에 받은 충격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도 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다가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날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야, 제가 오늘 이제 창문을 열고 산지 지금 3일째입니다. 제가 제 동영상 보면 나오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죠. 3주 전에 갔다 오고 2주 전에 갔다 오고, 가서 느낀 게, 이상하다. 내 손이 원래 아팠는데 손이 안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프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놀았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거 너가 여행을 가서 기분이 좋아서 잘 못 느낀 거야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갔다 왔는데 얼굴에 땀이 나고 기름기가 흐르는 겁니다. 와, 아니, 원래 기름이 제가 많은 지성 피부였답니다. 근데 최근 1년 동안은 얼굴에 기름기가 안 흘렀거든요. 안 흐르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면서, 아, 이게 콜라겐이 빠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콜라겐을 사 먹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죠. 비타민 때문인지 알고 비타민 B12도 사 먹었어요. 왜? 계속 거의 치매에 가깝게 어제 내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진짜 최근 일들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가 안 나고 판단력도 되게 떨어져서, 제가 원래 주식 같은 거 투자 굉장히 판단력도 빠르고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야, 이걸 주식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이거 판단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쇼핑하는데도 옛날에는 뭐 몇십 분 쇼핑하면은 바로바로 선택을 했는데, 막 2시간, 3시간, 4시간을 봐도 선택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와, 지금 오늘 보니까, 그런데
그 해외여행 갔다 오니까 아니 가서도 판단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같이 온 아저씨가 나보다 판단력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보다 연세가 많은 형님이긴 한데 아 그러면서 야 이상하다. 내 판단력이 돌아왔네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오늘 그래서 갔다 오고 또 집에 있었는데 야 진짜 몸이 또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손이 아프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왔죠. 이게 오고 이거를 측정하는 순간 야 기준치의 5배 6배가 나오네 이거. 특히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구나. 야 여기 앉으면은 발끝이 자꾸 저린 겁니다. 제가 하도 여기 앉으면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원래 인터넷 작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만 앉으면은 자꾸 발이 저리고 여기서 5분도 못 앉아 있는 거예요. 10분도 못 앉아 있고. 야 그랬는데 창문을 열고 나니까 여기 앉아서 5시간 앉아 있어도 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야 그렇구나. 지금도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산 지가 한 3일 됐습니다. 3일 됐고 지금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기준치의 절반 정도. 푸르말데히드는 기준치가 100인데 여기 100 지금 4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는 기준치가 500인데 지금 346 나오고 있네요. 한 5, 6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나오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문을 열고 잠을 자고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3일째 됐는데 제가 아까 전에 아까 빕스 가서 화장실에 갔는데 제 피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작년에 어쨌냐면 여기 팔자주름이 막 생기고 얼굴이 영 아니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찍은 사진 보면은 와 그런데 팔자주름도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쪼글쪼글하면서 쫙 내려왔었거든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저는 뭐 노화 현상도 생각하고 아무래도 봐도 저보다 나이 한 3살 정도 많은 형들 얼굴도 봐도 살짝 있지만 저만큼 많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막 피부 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는데도 제 피부가 너무 낡았다니 약간 처져가지고 좀 굉장히 걱정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장 박동도 막 너무 빠르게 뛰는 겁니다. 제가 이 갤럭시 이걸로 올해 초에 요즘에는 제가 좀 안 해봤는데 너무너무 빨리 뛰고 말하다가도 머리가 생각이 안 나고 올해 초에는 특히나 힘들었어요. 올해 초에 1월달 2월달에는요 어느 정도 여기에 다리가 원인 불명으로 그 양반다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골반이 썩어가는 그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줄 알고 병원 가가지고 그 우리나라 제일 좋은 S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얘기해봤는데 뭐라 해야 되죠? 원인을 모르겠답니다. 그건 아니랍니다. 그 병은 아니고. 근데 아마도 50견이 아니겠느냐. 한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좀 이렇게 땡기고 하더라고. 물론 시간 지나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집 증후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집 증후군에 나오는 이 포르말데히드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신경에 작용을 하거든요. 인터넷 좀 뒤져보면 알겠지만 이 손끝이 아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독성 물질의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계속 독성 물질에 중독이 됐다는데 왜 그렇지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내가 먹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럼 먹는 거를 막 끊고 커피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그러면서 커피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커피도 끊었어요. 물론 술도 끊었죠. 근데 그런 걸 끊어봤자
계속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그런데 지금 창문 열어놓고 3일째 첫째 날부터 손이 많이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 아직도 뭐 손이 완벽하게 완화된 건 아닙니다. 근데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제 얼굴이 좀 잘생겼죠. 죄송합니다. 나이가 좀 어쨌든. 근데 피부가 원래 제 피부로 돌아온 거예요. 피부 색깔도 많이 좋아졌고요. 이렇게 이런 밝은색이 아니었어요. 피부가. 제 동영상을 며칠 전에 찍은 것들 한번 보세요. 사진들 제 유튜브에 다 공개해 놨으니까.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야, 제가 이걸 느끼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냐, 제가 죽다 살아났거든요.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최근에 제 동창들이 몇 명 죽었습니다. 2명 죽었거든요. 한 명은 심근경색으로, 한 명은 원래 어디 장기가 안 좋았는데 죽었어요. 안 좋았을 때, 처음 봤을 때가 4년 전인데 그 정도 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저도 지금 아프기 시작을 했으니까, 알고 봤더니 이 아픈 게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몇 년. 원래 좀 손은 좀 아픈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여기도 좀 아팠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랬는데, 어쨌든 온몸이 다 아프니까 저는 진짜 이거 불치병에 걸렸나,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별로 진단 나오는 거 없어요. 진단이 없습니다. 원인 불명이에요. 그냥 아픈 건데. 야, 어쨌든 죽다 살아난 기분입니다. 물론 그동안 제가 이 새집 증후군 때문에 어디 다른 병이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쨌든 여태까지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은 이상이 없었고, 지금 제가 얼굴 이렇게 혈색만 돌아오는 것만 봐도 야, 문제 다 해결됐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이 새집증후군과 이 자살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45이거든요. 아주 옛날에도 제가 새집을 살았어요. 40년 전에. 그때 얘기부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년 전에 저는 반포에서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때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주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자살이었어요. 아파트에서 누가 자살을 했다. 옆에 단지도 누가 자살을 해서, 보라 아파트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그게 신반포 2차 아파트로 이름을 바꾸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아마 거기서 자살을 한 명만 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몇 명이 죽고, 그게 뉴스에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값 떨어진다 생각이 드니까 그 이름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살하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자살했다는 얘기들은, 뭐 어떤 아파트에 누가 자살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가끔 들려오긴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몇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이 동네 근처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제 기억 속에도 새 집에 입주하고 그때 제 귀에 들려오는 자살 소식은 꽤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자살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9년 전에도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초기에, 제가 아까 전에도 정신과 의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얘기 들은 거는 한 3명인가 연달아서 자살한 겁니다.
물론 자살이라는 건 사람들은 쉬쉬하고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가정사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자살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적인 이유, 뭐 사람들이 들으면 욕하는 아주 좀 그런 이유들도 있고 별의별 이유가 다 있죠. 그리고 또 그 죽은 사람 이외의 가족들도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 안 하는데, 분명한 거는 그 아파트 단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신축 아파트, 그 당시에도 신축 아파트에서 세집주문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자살 생각을 엄청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확신이 안 들었죠. 왜냐면은 이 세집증후군이 어느 정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마치 가습기 살균제와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입증후군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세입증후군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세입증후군이 어떤 사람은 피부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동안 피부 쪽으로는 안 왔거든요. 근데 정신적으로 좀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손이 아프고 발이 저리는 현상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디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아팠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멍해지는데 그걸 사람들이 일순간에 갑자기 안 좋아지면은 금방 느끼겠지만은 아주 천천히 나빠지니까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고,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치매 수준은 기억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감퇴가 됐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여태까지 신축 아파트 세집 중군을 그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아니 회사 얘기까지 해볼게요. 거기까지 제가 그때는 좀 빨리 제가 탈출했는데, 제가 회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고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에 아주 유명한 대기업에 다녔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내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한 두루넷이라는 회사에 제가 아주 멋진 과정으로 제가 그 회사에 취직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옛날 17년 전, 18년 전에 어떤 잡지에 아주 스토리가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BC파크에 뒤져보면 아주 옛날 그 자료가 다 남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회사는 나스닥에 성공을 하고 수천억, 거의 조 단위의 돈을 투자를 받고 엄청났는데, 그 중에서 보통 그렇게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이 되고 뭐 퇴직금을 받고 하면 집을 사죠. 어떤 집을 삽니까? 새 집을 사죠. 회사들은 보통 사옥을 올립니다. 사옥을 올리고 새로운 사옥으로 이사를 가게 돼 있어요. 직원을 많이 뽑고. 그때 제가 회사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직원 숫자가 한 400명 정도 됐나요? 갑자기 4,000명으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큰 사옥이 강남역에 큰 사옥으로 이사를 갔죠.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1년 만에 나스닥에 퇴출됐잖아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느낀 건 무엇이냐면은, 저도 처음에 회사 입사하고는 별의별 아이디어를 일주일 동안 진짜 100가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는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진짜 그때 제가 일을 했던 거 생각하면은 와, 지금 봐도 야, 내가 옛날에 저렇게 많이 일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 성장한 거는 뭐 놀랍죠. 제가 원래 개발자가 아닌데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북한을 해킹을 했어요. 제가 원래 고급 컴퓨터 개발자가 아니거든요. 전 개발자도 아니고 그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 프로그래밍 언어 전부 다 F 받았어요. 배열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중간고사까지는 잘 보는데 그 당시엔 배열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꼭 F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프로그래밍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북한 우리 민족끼리를 해킹을 했어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에 갈 때 있잖아요. 그 바로 직전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도 분위기가 북한하고 남북관계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킹을 했지만 그냥 보기만 했죠. 그거를 부수고는 싶었어요. 저도 군대로 갔다 오고 남자 사나이 대장부고 저도 아주 유명한 부대에서 굉장히 그 표창장을 많이 받은 굉장히 유능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또 20년 전에 제가 군인 정신이 팍팍 18년 전에 또 군인 정신이 남아 있었죠. 제대한 지가 지금 20년 정도 20년 정도니까 21년 전이니까 군대 제대하고 한 3년 정도뿐이 안 지났기 때문에 타이밍이 제가 진짜 가슴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그 군인 정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위해서 더 이상의 그런 건 하지 않았죠. 어쨌든 그 정도로 놀랍게 사람이 이 발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신축 사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일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머리가 굳는 것 같아요. 회사만 가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그 회사를 그만뒀죠. 왜? 집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집에 가서 제가 운영하는 그 당시엔 취미 삼아서 운영하던 사이트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서도 처음에 일을 했는데 이제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집에 가서 일을 밤새도 일을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머리가 굳어가지고 이상하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에 오면은 집에 가면 일이 잘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회사를 관뒀죠. 당시에도 제가 그게 새집 증후군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20년을 이제 거의 20년, 18년, 20년이죠. 18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회사들이 흥망성쇠를 또 보고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이사 가면 망하더라. 그런데 망하는 이유를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새집 증후군이었구나. 그 사람들이 새집에 새 사옥에 가서 공기소통도 안 되고 이걸 먹으니까 환경 호르몬 물질을 먹고 머리가 막 굳어가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이사 가자마자 매출 폭락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깨닫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한 사례를 보세요. 새집에 갔잖아요. 봉화마을에. 그리고 1년 반 지나서 자살을 했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못 느끼고 서서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정도. 1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너무 그때부터는 아픈다는 걸 느껴요.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1년 내내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알고 해결이 됐죠. 근데 그걸 못 견디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로 또 어떤 사건이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촉매가 돼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자살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탈출을 하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든 탈출을 하라고 이 환경 호르몬 물질이 이거를 작용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두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뇌가 작용을 해서 팔도 움직이고 글도 쓰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선택도 누가 등을 떠밀는 게 아니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쓰죠. 누가 저걸 등을 떠밀었다는 등 뭐 별의별 옛날에 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머릿속에 새집 증후군의 그 환경 호르몬 물질들이 자살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거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업 초기에 그때 저도 1년쯤 지나서 그랬었어요. 1년 좀 지나고 진짜 그때 저보고 저희 스님 같았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정도였어요. 물론 그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은 저도 3년의 재판을 받았어요. 제 사이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일이 아닌데 거의 억울하게 제가 재판을 받아서 물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 내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걸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 재판부가 3년이나 바뀌었습니다. 3년이나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계속 무죄가 1심에서 무죄, 2심 무죄로 끝났는데 대법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대법원은 2심 무죄면은 안 한답니다. 제가 열받아가지고 대법원 가서도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법이 그렇답니다. 저는 가고 싶었어요. 대법원까지 이왕 가는 김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한번 받아보자. 어쨌든 간에 그런 저도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그게 힘든 과정을 겪는 것도 겪는 건데 그게 새집 증후군 그 환경 호르몬 물질이 자살을 막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도 빨리 죽어. 아니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10년 전에 10년도 더 됐죠 이제 그때가 4년 전인가 진짜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이사를 가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그걸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또 아주 오래된 건물로 한번 이사를 가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사를 가고 많은 마음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잘 됐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신이 멀쩡해지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니까 일이 또 제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망했던 회사가 다시 또 살아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느낀 건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와서 느낀 거는 야 진짜 이 새집 증후군 이 환경 호르몬 물질 벽지 뭐 이런 거 굉장히 큰 문제구나. 특히 새집은 굉장히 영향이 크고 헌집 더럽다고 도배하는 거 그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도배하면은 그게 다시 새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바닥도 하고 도배도 하고 천장도 하고 그냥 환경 호르몬 물질 안에 그냥 갇혀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문도 닫아. 겨울이 되니까 더 몸이 아프고 더 손이 아프고 작년 진짜 제가 3월달 딱 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느끼냐면 3월이 되면서 온도가 좋아지고 좋아졌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게 3월이 되니까 공기가 따뜻하고 창문을 좀 여니까 그 공기질이 좋아져서 인체도 좀 덜 아파지고 또 여름이 되니까 에어컨 틀고 바깥 공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에어컨 차가워지면은 이 공기청 이 푸르말데히드나 아까 전에도 제가
그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촬영을 했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나 이런 것들 수치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몸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운동도 좀 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좋아진 게 이유가 아니라 운동을 해서 좋아진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 지금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은 운동을 하니까 이 독성 물질, 제 몸에 들어간 이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든가 그런 물질들이 빨리 바깥으로 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배출이 빨리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작년 2월 달에는 몸에 살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5kg, 진짜 한 달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암에 걸린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운동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피부는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손에서 막 땀이 막 나고 잠자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너 목 디스크다, 신경이 잘못됐다.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정형외과도 갔어요. 막 별의별 치료도 다 받아봐도 차도가 없습니다. 베개도 몇 번을 바꿨어요. 그런데 싸구려 베개를 베고 있는데 현재는 그 베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뭐 유명한 이상한 베개들이 있어요. 저도 아프니까 막 별의별 거 다 사봤죠. 근데 결국 거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뭐 효과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런 베개를 많이 샀을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일단은 결과적으로 몸이 아프니까 일단은 바꿔보는 거죠. 바꿔도 효과가 없거나 더 몸이 안 좋아진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은 원인을 모르고 그냥 갖다가 하니까 효과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더 악화를 시키거나. 어떤 제 페이스북에 어떤 제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어떤 분도 그런 베개를 썼는데 목에 뭐 시술을 받았다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머리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한 거 하는 거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막 말 더듬더듬하고 진짜 말 못했거든요. 유튜브 제가 한 달 전에 올린 영상 보세요. 아마 말이 거의 자연스럽지도 않고 막 그랬을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을걸요. 근데 지금은 제가 느껴도 그때보다 훨씬 말을 잘한다. 이렇게 한 문장의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저도 다른 분들 막 만나는데 막 말을 하다가 말은 막 다듬다듬하고 생각이 안 나고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옛날 모습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3일 만에 많이 좋아졌지만은 아마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지나면은 훨씬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까 전에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렸지만은 거의 이게 쭈글쭈글한 수준이 장난 아니었어요. 50대, 60대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거의 회복이 됐습니다. 뭐 60대까지는 너무 했고 어쨌든 잔주름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피부가 진짜 안 좋아졌는데 지금 3일 만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야, 3일 만에 이렇게 얼굴이 좋아질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일단은 창문을 열어보세요. 어딘가 아프신 분들, 안 아프신 분들도 일단 열어보세요. 새집의 경우에는 저도 옛날 경우를 보면 한 최소 4년은 창문 열어놓고 살면은 큰일 납니다. 한 7년 정도,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안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느낀 건데 이미 저는 그 당시에도 환경 호르몬 물질에 누적이 돼서 거의 새집 증후군 상태였잖아요. 좀 나아지긴 했죠. 제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도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분이 야 5년 얘기하고 7년 얘기도 하고 10년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